안녕하세요. 건강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활기찬 삶을 위한 간단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다리가 약해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이 예전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당신도 모르게 조용히 당신을 해치고 있는 걸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식사에서 저지르는 작은 실수,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신선하고 즙이 많은 과일을 신중히 골라 건강에 최고라고 믿으며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일은 자연스럽고 영양가가 높으며 자연의 선물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모든 과일이 당신의 친구는 아닙니다. 매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과일들이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무릎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고 걷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칭찬받는 이 과일들이 당신의 힘, 균형, 그리고 이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놀랍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대사가 느려지며 예전엔 도움이 되던 음식이 미묘하게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맛에 그 순진해 보이는 과일들은 산, 당분, 그리고 혈당을 급등시키고 관절을 염증으로 만들며 다리를 피로하게 하는 화합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손상이 천천히, 조용히 일어나 눈에 띄는 경고 신호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아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허벅지가 무겁거나 짧은 산책 후 무릎에 이상한 뻣뻣함이 생깁니다. 건강 라이프에서는 60세 이상인 분들이 다리 통증, 약화, 그리고 장기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해야 할 7가지 과일을 알려드릴게요. 이 과일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과일 바구니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몸이 이 깨우침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건강을 중요시하고 매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건강 라이프를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거의 공유되지 않는 비밀을 공개하고 있으니 함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다면 댓글에 1을, 아니라면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염증을 줄이는 데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이 열대 과일은 즙이 많고 상쾌하며 브로멜린이라는 염증을 줄여준다고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염증을 줄이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조용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천연 당분과 강한 산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분은 생각보다 무해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더 약하고 민감해집니다. 파인애플의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 급등은 다리, 발,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다리의 산소 공급이 감소해 통증, 피로, 부종이 생깁니다. 짧은 산책 후 다리의 둔한 통증을 느낀 적 있나요? 아니면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한가요? 그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인애플에 사는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이 있다면요. 무릎, 엉덩이,
발목에 불이 붙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인애플을 먹은 후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혈액 희석제를 먹고 있다면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은 약과 상호작용해 약효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파인애플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명백한 경고 신호가 없죠. 서서히 다가와 어느 날 당신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장 슬픈 점은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건강하다고 믿고 먹지만 이 습관이 해마다 다리 약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인애플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다리 통증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부종이 있다면 파인애플 섭취를 줄이고 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손상은 미묘하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염증을 줄인다고 알려진 파인애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으로 근육 강화를 돕는다고 유명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다음 과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이 60세 이상인 분들의 다리를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염증을 줄인다고 칭찬받는 과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근육에 가장 좋은 친구로 알려진 과일은 어떨까요? 오늘 두 번째로 다룰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는 에너지를 주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며 근육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가 다리를 강하게 유지해준다는 말을 누가 안 들어봤을까요? 하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로 가득합니다. 즉, 바나나를 먹은 직후 혈당이 급등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대사가 느려지면서 이 혈당 급등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주 이런 일이 생기면 몸이 인슐린에 저항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다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걷다가 둔한 통증을 느끼거나 식사 후 다리가 무겁거나 종아리가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은 후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심장이나 신장 문제가 있다면 수분 저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목이 붓고 발이 부풀어 오르며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당신은 근육을 지원하려고 바나나를 먹었지만 오히려 힘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최악은 손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움직임이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아프거나 붓는 일이 잦다면 매주 먹는 바나나의 양을 점검해 보세요. 친근해 보이지만 다리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놀라웠다면 더 놀랄 준비하세요. 다음 과일은 더 작고 완전히 무해해 보이지만 관절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작고 즙이 많으며 간식으로 완벽는 심장에 좋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실, 포도는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다리 통증, 뻣뻣함, 그리고 경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포도는 프럭토스라는 당분이 가득합니다. 이 당분은 간에서 직접 흡수되는데 간이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면 프럭토스는 지방과 요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요산은 어디에 쌓일까요? 관절, 발가락, 발목, 무릎에요. 이로 인해 따끔거리는 통증이나 부종이 생겨 가벼운 산책도 힘들어집니다. 밤에 엄지발가락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 적 있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종아리가 뻣뻣해진 적 있나요? 무심코 먹은 한 줌의 포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도의 프럭토오스는 만성염증을 부추겨 당신을 느리게 하고 압박을 가하며 관절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위험은 포도가 먹기 쉽다는 점입니다. 작고 배고프지 않아서 두세 컵을 무심코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당분은 쌓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포도가 건강한 간식처럼 보일지라도 나이 들수록 유연성을 줄이고 다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포도가 놀라웠다면 또 다른 과일에 대비하세요. 즙이 많고 상쾌하며 수분 공급의 대표로 여겨지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과일은 설탕 폭탄처럼 작용합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 가볍고 상쾌하며 여름과 수분 공급의 상징. 이 물기 많은 과일이 다리를 해칠 거라고 누가 생각할까요? 하지만 비밀은 이겁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혈당을 사탕처럼 빠르게 올립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이 혈당 급등은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특히 다리예요. 혈당이 급등하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나이 든 몸에서는 인슐린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특히 종아리, 발목, 무릎처럼 혈액순환이 약한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먹은 후 바로 다리가 피로해지거나 짧은 산책에서 둔한 통증을 느끼거나 발목 주위가 붓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수박은 즙이 많고 상쾌해서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많이 먹습니다. 한 조각이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늘어납니다. 당분이 쌓여 더 많은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을 올리고 순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박을 정기적으로 먹고 다리가 더 피로해진다면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 과일이 정말 수분을 공급하는 걸까요? 아니면 매 입마다 움직임에 어려움을 더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과일들을 더 알아볼게요. 파인애플,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과일들이 건강하다고 여겨지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의 다리를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리를 강하게 유지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이동성을 되찾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식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밝고 향기롭고 주스부터 보충제, 아침 식사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비타민C와 면역력 증진 효과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오렌지는 불쾌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관절이 좋아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오렌지는 구연산이 풍부하고 그게 정상처럼 보일지라도 관절염이나 뻣뻣함이 있다면 조용히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엉덩이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잠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다리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일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 당신이 피하려는 통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위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혈액으로 들어가 관절의 섬세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과 결합하면 혈당 변동을 일으켜 몸 전체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무릎, 발목, 종아리로 퍼져 걸음마다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음은 청사과입니다. 청사과 상큼하고 깔끔하며 자연스러운 등 당분이 적은 건강한 간식으로 60세 이상인 분들이 자주 선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실, 청사과는 피로, 뻣뻣함, 그리고 다리 통증을 조용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사과산과 숨겨진 천연 당분입니다. 사과산은 청사과에 톡 쏘는 맛을 주지만 나이든 소화 시스템에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관절을 포함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를 먹은 후 엉덩이나 허벅지에 통증을 느끼거나
발에 약간의 따뜻함이나 무릎의 뻣뻣함을 느낍니다.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통증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청사과는 붉은 사과보다 덜 달지만 느린 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혈당 변동을 일으켜 종아리 피로, 야간 경련 또는 아침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마지막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즙이 많고 부드럽고 사탕처럼 달콤하며 대부분이 사랑하는 과일. 하지만 망고는 관절이 약하거나 다리 통증이 있는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가장 해로운 과일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천연 당분이 가득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강력한 당분 펀치를 날립니다. 60세가 넘으면 대사가 변해 이 당분 급등은 인슐린 급등과 하락을 일으키고 발목, 엉덩이, 무릎 주변의 연조직에 깊은 염증을 만듭니다. 발가락에 타는 듯한 느낌, 지속적인 따끔거림, 밤에 발이 붓거나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망고는 가볍고 상쾌하게 느껴져 더 많이 먹기 쉽지만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셨습니다.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이 7가지 과일들이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리를 강화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며 염증을 줄이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 작은 과일들은 염증과 싸우는 강력한 전사로 당분이 적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움직임이 더 쉬워지고 뻣뻣함이 줄어들며 부종이 감소합니다. 다음은 체리. 하지만 적당히. 체리는 요산을 낮춰 관절 통증과 통풍 발작 위험을 줄입니다. 한 줌의 체리는 아픈 무릎이나 발가락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어떨까요? 맞아요. 아보카도는 과일이고 관절의 최고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완충하며 혈당 변동 없이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소화가 쉬운 걸 찾고 있다면 파파야를 드세요. 이 열대 과일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소를 함유해 위와 관절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배도 잊지 마세요. 섬유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됩니다. 은은하게 달콤하고 에너지를 주지만 다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과일들은 당신의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통증이나 부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힘, 균형,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건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이 나이에 맞는 음식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했다면 당신이 건강, 힘, 미래를 중요시한다는 걸 압니다. 이 말을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변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겁니다. 힘, 순환, 관절을 지원하는 음식을 신중히 선택하면 차이를 느낄 겁니다. 통증이 줄고, 유연성이 늘고, 아침이 더 부드럽고, 걸음이 더 가볍습니다. 건강 라이프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매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오늘 배운 것과 어떤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공유해주세요. 아침에 베리를 추가할 건가요? 아니면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줄일 건가요? 함께 나누면 함께 성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건강 라이프를 구독해주세요. 알림도 켜주시고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길글, 아니라면 0들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다리는 자유를 나릅니다. 건강 라이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